안녕하세요. 카페지기 리치입니다. 지금까지 카페에 그림 파일로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서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전주시 효자동에 얼마 전에 작업을 했었던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면 부분이 남측이고요. 뒷부분이 침실,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고 침실 부분에 남동향의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코브라는 이런 공간을 하나 두었습니다. 주진입에 대한 현관은 차량은 일로 진입을 하고요. 투수성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쪽 현관이나 이쪽 대문이나 이쪽 대문을 이용을 해서 그 동측으로 진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시장을 갔다거나 이렇게 짐을 들고 있었다 할 때 이 부분에 잠깐 내려놓고 문을 여시면 되고 잠깐 걸터 앉아 있거나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1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돌려드릴게요. 자, 평면에서 보면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식당,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고요. 이게 다용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용도실의 사이즈를 최대한 좀 여력이 닿는 대로 크게 뽑는 편이고요. 지금 사이즈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 메저먼트라고 써있는 요 부분에 숫자를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찍을 때 사이즈가 표시가 됩니다. 2315mm, 그러니까 2m, 2.3m 정도의 끝까지가 한 3.3m 정도 되는 좀 넉넉한 공간을 줬고요. 스케이프트 플로어 방식으로 이 후면 침실 부분은 거실 부분과 이 LDK 부분, 리빙 다이닝 키친을 LDK라 칭하겠습니다. LDK 부분과 반층 정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현관부터 들어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약간 10cm 정도의 턱이 차이가 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신발 창고라고 이제 불리우는 제가 자주 쓰는 그 공간의 구역입니다. 앞에서 신발을 넣고 뒤에서는 문이 없습니다. 그냥 신발을 뽑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납장을 골프채, 야구 배트, 테니스 라켓, 킥보드 이런 것이 들어가게 깊이 한 500 정도의 깊이의 그 수납장을 양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계단 밑에까지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게 창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집에서 이제 골프를 치고 들어오신다 예를 들면 일로 들어가셔서 골프채를 넣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로 가셨다가 씻고 다시 오셔가지고 골프채를 들고 이제 거실로 가셔가지고 골프채를 이렇게 닦는다든지 하는 행위를 할 때 여기서 막 그 신발을 찍찍 끌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없는 동선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개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전실에 이제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요 세면대가 있는 공간은 문을 설치를 하질 않았고 최대한 구석구석 저 수납장을 배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거실이고요. 독특한 공간이 하나 있는 부분은 이 집의 건축주분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책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적 요소로 같이 사용을 해 보았고요.
요 TV 월은 반대쪽에서 보면 이제 여기를 책상과 책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주부 오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실 때 여기서 가계부 정리도 하시고 혹은 집안 식구들이 서재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책장에서 책을 뽑아서 여기서 읽으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요. 예. 가족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좋게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반층을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안방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드레스룸과 침실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유틸리티가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집의 다른 공간에 대한 퀄리티들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드레스룸을 줬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욕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층을 볼까요? 스킵트 플로어는 뭐냐면 반층 정도를 두 레벨을 차이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킵트 플로어의 반층을 올라왔을 때 안방이 보였었죠. 안방의 입구가 저기 보였었고요. 또 반층을 올라오게 되면 이제 2층 거실이 배치가 됩니다. 가족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따님이 세 분인데 이제 첫째 따님 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제목이 다락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각 그 실에 다락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층 가족실에서 이 1층 거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치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 따님이 피아노를 치시기 때문에 피아노를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연주를 하게 되면 거실에서는 파티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역시 책이 많기 때문에 책장을 배치를 하고, 이 책장과 같은 마감으로 해서 이 통로를 터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자녀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반층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공동 드레스룸을 사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두 분의 따님들이 있고, 이 방에는 이제 이렇게 다락방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반층이 차이 났기 때문에 여기 이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다락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락을, 여기가 제일 층고가, 이 건물 중에서 층고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위로 다락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왜 이런 공간이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층 거실이고요. 2층 거실에서 책꽂이로 들어온 이제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 위로 이제 반층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층만 올라가게 되면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욕조에서 경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뭐죠? TV 같은 거, 모니터 조그만 거 하나 걸어놓고 목욕할 때 영화를 한 편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으로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따님방, 여기서 반층 차이가 나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코디네이터는 이제
저 부인분이 하셨는데 남편분의 딱 한 가지 로망이 이 높은 거실의 층고입니다.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의 건폐율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 부분을 상층부 없이 전부 거실로 쓰고, 또 너무 높으면 공간이 좀 썰렁하고 난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정한 1.5m 정도의 층고를 가질 수 있게 1.5층 정도의 층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뒤에는 2층이 있고 앞에는 2층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제 다락의 모습이 다시 보이고요. 공간이 좀 다양한, 공간의 레벨이 좀 다양한 그런 집을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구성을 한 거는 이 슬라이딩 이 발코니 창을 3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파티 플레이스가 됩니다. 이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외 바베큐와 내부를 빙빙 돌아가면서 식탁을 연결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파티를 할 수 있는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양쪽에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게 건폐율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를 안 맞는 공간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건축주분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나중에 배수를, 여기 보시면 약간의 경사가 있어서 양쪽으로 경사를 내서 배수를 하는 부분. 아마 여기 집수정을 놔야 되는데, 집수정 대신 이제 여기 좀 물이 스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를 안 쓸 때 겨울에는 이런 데크판으로 덮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삥 둘러보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뭐 글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목소리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초기서부터 디자인이 결정될 때까지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쉽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저희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